네, 안녕하세요. 인상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 설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인적 모임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단법인은 재단을 출연해서 하는 법인을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 그렇게 말하고 하죠. 자, 오늘은 근데 여기에서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활동을 하는 동호회라든지 활동단체들을 인격체로 법인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업행위와 영리행위와 관계가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법인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인해서 설립되고 등기로 인해서 또 인격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허가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그 법인보다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좀 더 까다롭고요. 그만큼 주무관청의 어떤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지만이 그 허가를 득해서 법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통상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에 허가 설립 신청을 함으로써 허가를 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과 설립 취지, 또 그 다음에 그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기인들에 대해서 또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고요. 또 사업계획서라든지 수지예산 분석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과 또 사업 진행 과정이 일맥상통을 해야지만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을 어떤 개인들이 발기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설립 허가를 받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관저하는 주무관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목적이나 취지, 설립 배경에 따라서 이 주무관청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사전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논의와 명확한 세부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지만이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립의 목적과 명칭입니다. 이미 기존에 비영리 사단법인이 유사한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명칭이라든지 설립 취지라든지 목적이 명확하거나 또 그 다음에 아주 기존의 다른 어떤 법인들과 중복이 된다면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런 목적과 취지와 명칭을 명확히 해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발기인들의 어떤 구성원들이 그 설립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정관을 명확히 작성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 분석표를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 방향과 향후 기대 방향들이 나와야 되겠죠. 두리뭉실하게 서술형으로만 구성한다고 절대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 명칭과 방향이
현실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또 자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쓰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지만이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서술형으로 아니면은 희망적인 사항으로 예산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은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고요. 불허가,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더 나아가서 향후 이러한 비영리 사단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사회나 또는 공공복리나 더 나아가서 어떠한 그 단체의 목적을 실행하는데 확실하게 그런 과정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나 목적들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다 더불어서 이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 분석표를 만들기 전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서를 명확히 작성함으로써 그 설립 취지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지예산서와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맞았을 때 가장 올바른 비영리 사단법인의 어떤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무관청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들을 명확히 분석해서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향후 이러한 우리 공공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설립 취지와 목적과 진행 과정을 명확히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 분석표와 더 나아가서 정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향후 설립 동의서, 취지서를 갖다가 접수하기 전에는 발기인들을 구성해 놓고 기본 재산, 일반 재산과 같은 이런 재산의 문제, 더 나아가서 임원의 어떤 확보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 통틀어서 창립총회를 통해 가지고 창립총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확정짓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립총회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회의로 작성해서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다 첨부를 해서 주무관청에 설립 등기를 설립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할 때 첨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어떤 취지나 의도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방향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다가 이 법인 설립의 어떤 목적과 시행계획과 예산계획들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작성이 돼야지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성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설립을 추구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다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고 준비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어떤 설립의 기간은 두세 달에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설립 동의 신청서를 집어넣으면 행정관청에서는, 주무관청에서는 그걸 판단해서 20일 이내에 어떤 설립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은 그 전의 과정이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수지예산 분석표를 만들고 설립 취지서를 만들고 창립총회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비영리 사단 법인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비영리 사단 법인은 시간과 어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추진하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명확한 취지 배경과 진행 과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고 주무관청이 어딘지를 판단해서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정관의 내용이라든지
기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예산 분석에 관련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것들을 명확히 분석을 해 두신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비영리 사단 법인에 대한 내용들은 전문가가 많이 상담을 해보시고요. 본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은 비영리 사단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